안녕하세요. 두학학원에서 화학 담당하고 있는 강사 신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중대부고 2학년 화학원 수업 안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좌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히 하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작년 스타항사 코리아의 최종 결선에 진출하게 되어서 작년부터 두학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대부고 화학원 시험 특징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문항 개수랑 비중을 함께 보시면 서답형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이 아예 없거나 비중이 높더라도 20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중대부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서답형 비중이 매우 높고 매우 어렵게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선생님은 전년도와 변동이 있지만 제가 한 학기 동안 중대부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본 결과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인지 너무나도 파악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이나 교과서에는 큰 특징이 보이지 않았고 화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는 따로 없고요. 학교 프린트랑 교과서로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되게 어렵게 선지로 이제 조금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다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출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슬라이드를 왜 넣어놨냐면 화학원 시험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대부고도 물론 이제 실제로 세상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는 경우보다는 이제 직접 창작해서 내는 경우보다는 이미 나와 있는 교재들, 뭐 이런 평가원이라든지 수능 특강 혹은 수능 완성 이런 대표적인 문제집에서 문항들을 가져와서 변형해서 출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게 굉장히 고득점으로 가는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보다 평가원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정말 강조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출처 문제에서 크게 변형 없이 그대로 출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이 그림도 거의 똑같이 가져오시고 선지도 순서만 바꾼다든지 정말 간단한 숫자만 바꿔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 시험 전날 혹은 시험 그 기간 동안에 적중을 잘 한다면 내가 공부한 문제가 그대로 시험지에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 없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중대부고는 더더욱더 출처 분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기준으로 중대부고 내신 문제 모든 출처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난이도랑 출처가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시험 초반부 8번까지 수록을 해놓았는데요. 시험 초반부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념 디테일이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부고에서만 다루는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좀 특이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시중에 있는 내신 대비 교재로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그게 시험지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교과서랑 학교 프린트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전 단원인 2단원과도 연계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단원 이게 3단원 내신인데도 2단원의 내용인 뭐 오비탈이라든지 뭐 그런 양자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3단원 내신을 잘 보고 싶다면 그 전 단원인 2단원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시험 중후반부가 되겠는데요. 수능 특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평가원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한 학기 동안 중대부고 내신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약간 올드한 느낌의 평가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대부고 학생들은 한 2018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4학년도까지를 다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평가원을 굉장히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수능형 고난이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아무래도 3단원 단원 자체가 쉽다 보니까 변별력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조금 힘을 주어서 출제를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서답형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점수를 깎이기도 하니까 여기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중대부고 화학 시험을 저희 수업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드릴지 저만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5포인트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제가 가볍게 적어보았는데 그냥 쓱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줄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평가원의 반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의 욕심상 최소 5번은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특강부터 평가원까지 중대에서 많이 가져가는 문제들만을 선별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이유가 우리가 화학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험 기간은 길어봤자 5주에서 6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한정적인 시간 동안 아이들이 2014년부터 24학년도까지의 평가원을 다 풀어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대국어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즉 자체 제작 워크북을 통해서 중대국어에서 가져갈 만한 문제들만 적중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줄을 보시면 3단원뿐만이 아니라 2단원 개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단원 집중 훈련도 이번 내신 대비 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서답형에 힘을 주는 학교니까 서답형 훈련도 진행이 될 겁니다. 타임 어택을 통해서 타이머를 엄청 크게 띄워놓고 중대국어 스타일의 서답형 문제를 제가 막 뽑아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 내에 풀리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손필기 복습 자료가 나갈 건데 중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개념 디테일이 또 심한 학교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디테일을 우리 학생들이 다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 손필기 복습 자료가 나가게 됩니다. 중대국어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의 내용까지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손필기 복습 자료로 배부가 될 예정이에요. 저의 수업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특성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강의는 이제 제 수강생들이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수강생들은 정말 알 거예요. 정말 꼼꼼하고 개념이 정말 친절하다는 거.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이해되는 내용이 없게끔 정말 100% 다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귀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강사로서의 신념이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뭐 다른 화학 수업을 들었을 때 내가 좀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이들도 너무 많고 뭐 질문할 내용도 복잡하고 해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뭐 귀가했다. 뭐 집에 뭐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다 100% 이해 못하고 갔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들으면 무조건 만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중대국어 스타일에 맞춘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대국어 출제 포인트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로 수업 시작 전 1시간 동안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6시 수업이면은 3시나 늦어도 4시까지는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6시 수업인데 보통 5시쯤에 와서 저한테 과제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다 하고 가는 편입니다. 거의 제 수강생의 80% 이상은 이때 클리닉에 와서 저한테 정말 과외하듯이 정말 많은 걸 뽑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나게 될 우리 수강생들도 여기서 저한테 많은 걸 클리닉 시간 때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10분간 수업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1교시 수업 때는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 그리고 개념 토대를 잡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2교시, 3교시 때는 문제풀이 팁에 대한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 토대를 이때 잡게 되고 2교시 때는 본격적으로 저만이 알고 있는 문제풀이 팁을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3교시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답형 타임 어택이라든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내는 실전 응용 연습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당연히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3시간 동안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지겨웠는지 보통 수업 끝나고 클리닉은 잘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신 대비 반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1학기 중대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업 끝나고 남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40분은 남아서 최대한 모르는 걸 다 물어보고 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율 클리닉 거의 토탈 5시간을 저와 함께 화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체 제작 개념서랑 워크북이 들어가게 되고 중대국어의 출제 경향 그리고 중대국어만의 특징을 그대로 담은 워크북과 개념서가 이제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손글씨 자료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요거를 이제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매 회차 수업 후에 제공이 되고 중대본과 학교 프린트에 대한 분석도 이 양식으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수강생 전용 카페랑 유튜브 영상이 영상 자료로서 제공이 된다는 내용이고 저희 수강생이라면 이 홈페이지에 누구나 접속해서 얼마든지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QR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워크북이 나갔는데 뭐 여기 있는 31번이랑 32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은 제가 미리 풀이 영상을 찍어 두어서 여기에 QR로 수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것도 QR북으로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자료가 배부가 된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처 분석집인데요. 중대부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출처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학교이다 보니 제가 만들게 된 자료예요. 지금까지 출제가 된 모든 문항에 대한 출처가 오른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중대부호 기출 문제고 이거랑 아무래도 문제의 생김새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몇 년도 수능 특강에서 나온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저 없이도 공부할 때 중대부호의 출제 경향을 학생이 완벽히 이해해서 시험 대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무료 추가 수업 및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시험 대비 기간 동안에는 휴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휴일을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바치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무료 추가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학생 개별 관리톡이 운영되어서 학생이 만약에 꼭두 새벽에 또 저한테 질문하고 싶다면 그 질문 또한 제가 하루 내에 최대 하루 내로 무조건 제가 직접 받아줍니다. 수업 전후 클리닉 1시간 있고 그리고 모든 수업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SMS로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QR코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부호 수업 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 목요일에 개강해서 목요일 6시부터 9시 총 5회 수업 그리고 1회칙 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 전날에 단 1%의 불안감도 없이 오로지 확신에 가득 차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